약속들이 밀리고 밀렸던 인물의 비하인드 논란 1화를 알아보는 몰랐던 사실편. 오늘은 백종원 편입니다. 아무래도 인생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더 재밌겠죠. 기업가로서 알아본 백종원의 인생이 위인전처럼 정말 파란만장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업가로서 백종원을 정말 존경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편은 본편인 인생편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몰랐던 백종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종원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저번 종교 스페셜 영상에서 말했듯이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교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유지해왔고 아내인 소유진도 개신교죠. 백종원은 성공한 기업가, 그 중에서도 자수성가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수성가란 뭐 집이 가난했는데 성공했다가 아닌,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이나 신세계의 정용진, LG의 현재 회장 구광모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기업을 세워서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집안 재산에 비해 자신이 이룬 게 훨씬 더 크기도 하고요. 백종원이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고 친근한 이미지이다 보니 중소기업 언저리 수준의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2018년부터 상장을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중소기업의 기준은 이미 2015년에 넘어섰고 2016년 매출액은 1749억입니다. 2011년 총 가맹점 수가 374개였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1474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 더본코리아의 논란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때문에 생긴 논란입니다. 2015년 이미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4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취급받아야 하지만, 이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로 인해 2019년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모든 회사가 매출액 400억이 기준인 것은 아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400억을 기준으로 중견과 중소로 나누어집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무슨 상관이냐, 이게 왜 논란이 되냐. 요즘 들어서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특혜가 많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덩치와 매출은 중견기업이지만 2019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 것이죠. 근데 더본코리아는 법을 어긴 것도 없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은 겁니다. 근데 기사나 포스트에서 이 내용을 들고 와 문제를 삼았었죠. 누구나 안티가 있으니 백종원 안티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끝났다. 지금은 2020년이니까요. 그럼 더본코리아에서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간단하게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막걸리바인 마기오름,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식당, 본가, 백다방, 홍콩반점 등 대표 브랜드 카테고리에 구분되어 있는 것 16개,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로 분류되어 있는 게 10개인데 이건 어차피 대표 브랜드랑 겹치네요. 그리고 현재 테스트 브랜드인 원키친, 원키친은 눌러보니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전문점이네요. 사진은 일단 맛있어 보입니다. 특히 오므라이스가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더본코리아는 숙박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본호텔 제주를 운영 중이죠. 더본호텔 제주는 객실이 꽉꽉 차며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나는 돈가스집 연돈이 호텔 옆에 오픈했거든요. 백종원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말한 숙박업에 진출한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 호텔에는 항상 비싼 음식과 비싼 식당만 있어서 그걸 좀 바꿔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2012년부터는 학교법인 예덕학원 이사장도 겸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학교 이사장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예덕학원은 백종원의 할아버지인 백창현이 만든 법인입니다. 백종원의 할아버지인 백창현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는데, 경찰서장과 치안국 과장, 그리고 사공화국 당시 존재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백종원의 아버지는 백승탁으로 현재는 예덕학원 명예이사장이며 교육청 교육감과 문교부 편수국장도 지낸 사람이죠. 집안이 교육자 집안입니다. 소유진과 백종원은 나이차가 많이 나는 만큼 루머도 상당히 많았는데, 뭐 돈 보고 결혼했다, 재혼했다 등등. 근데 말 그대로 다 루머였고 둘은 아주 잘 지냅니다. 첫 만남은 소개팅 비슷한 느낌으로 만났습니다. 백종원과 한지승 감독은 고교 동창이었는데, 한지승 감독과 친한 배우 심혜진에게 한지승이 백종원의 소개팅을 부탁했고 심혜진은 소유진을 소개시켜줍니다. 소유진은 편한 술자리라고 생각해 첫 만남에 쪼리를 신고 나갔고, 예상외로 이야기가 잘 통해 백종원이 톡해도 돼유? 라고 물으며 둘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은 백종원이 말하길 소유진은 연예인의 아우라는 없었고 남동생 후배 만나는 듯 편했다고 하며, 소유진에게 백종원은 곱슬머리 아저씨 느낌이었고 돌싱이냐고 묻기도 했죠. 두 사람의 결혼은 두 집안 모두 반대했는데, 교육자 집안인 백종원 쪽에서는 연예인 며느리에 대한 반감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직접 만나보고 승낙을 받았고, 소유진 집안에서는 나이차로 반대했을 것 같지만 나이 차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유진 부모님의 나이차가 30살이었거든요.
했거든요. 오히려 돈 많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딸이 돈 보고 결혼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반대를 했습니다. 소유진의 부모님도 직접 만나 설득에 성공하고 둘은 2013년 결혼합니다. 백종원은 제게 인사와도 아는 사람이 많지만 특히 오뚜기와는 인연이 깊습니다. 오뚜기 회장 하명준이 백종원의 군대 선배이거든요. 백종원의 브랜드를 보면 가끔 뒤에 0410이 붙는데 이건 자신의 옛날 휴대폰 뒷자리라고 합니다. 0410에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번 영상에 나왔듯이 대패 삼겹살은 백종원이 개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긴 이유는 직접 자신이 개발했고 특허까지 받았다고 TV에 나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패 삼겹살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말이 많습니다. 백종원이 주장한 대패 삼겹 특허는 상표권이 확률이 높고 나이 많은 도축업자들 그리고 이전 제 영상의 댓글에도 많은 분이 백종원이 개발하기 전에 이미 먹던 음식이었다는 말이 많았죠. 근데 이건 정말 확실하게 누가 개발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최초로 상표 등록한 사람은 백종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등록은 특허랑 달리 원조나 개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애매하다. 정확히 알 수 없네요. 백종원은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등학교 졸업사진이거든요. 육군 소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더 늙은 모습이죠.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백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김정봉의 모티브 캐릭터였습니다. 실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극중에서는 정봉이가 커서 백종원이 되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이 수출되기도 했고 일본인이 여행을 와서 저 남자는 누군데 모든 음식점에 사진이 있냐로 시작해 더 보니 일본에서도 사업에 진출하면서 퍼지게 되었죠. 일본에서는 베크센세라고 부릅니다. 와우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MMORPG 장르 게임의 전설 같은 게임인데 백종원도 이 게임에 미쳐서 지냈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게임하던 사람 중 2명을 직접 채용하기도 했죠. 당시의 상황은 같이 게임하던 기드원이 엄마가 취직하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한다고 하자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버린 거죠. 현재도 9년 넘게 일을 하고 있으며 슈퍼바이저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자마자 급상승해 현재는 454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한 개설 이유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신의 레시피와 실제 자신의 레시피가 다르고 또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도 백종원은 유튜브에 사업 설명회 같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고 유튜브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 확률이 높죠. 실제로 백종원이 유명해지면서 더본코리아 매출도 함께 상승하기도 했고요. 백종원은 웬만한 연예인보다 광고를 많이 찍었는데 오뚜기의 진비빔면을 비롯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6개의 광고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업이 식음료를 다루니 식음료 CF가 많이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다른 브랜드 광고에 나가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이유입니다. 황교익과 백종원은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아니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황교익이 일방적으로 물어뜯죠. 둘이서 정말 설전을 했다면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데 백종원이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며 오히려 비판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황교익만 욕을 엄청 먹고 있죠. 근데 뭐 정황상 보여지는 게 황교익이 백종원의 이름을 이용하는 느낌이라서 백종원은 인생 영상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어서 딱히 더 다룰 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일화가 많이 없네요. 요리하는 CEO 백종원 몰랐던 사실편 2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